잠을 제대로 못 자면 하루 종일 몽롱한 느낌이 정말 기분 별로인데요. 혹시 이런 몽롱한 느낌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수면 전문가이자 하버드 불면증 수업의 저자 제이콥스의 말에 따르면 불면증은 총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잠에 들기 힘든 증상. 둘째는 중간에 깨는 증상. 세 번째는 깊게 잠들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 증상 같은 경우에는 한순간도 깊게 자지 못해서 아예 못 잔 것 같은 느낌이 들 텐데요. 저는 이러면 하루 종일 몽롱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느 증상에 가까우신가요? 저는 저녁에 잠은 잘 드는데 중간에 깨서 다시 잠이 안 오고 그 뒤로 깊게 자지 못해서 눈 감고 밤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정말 고생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돼서 일주일에 5일 정도는 7시간 정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긋지긋한 불면증에서 해방될 수 있었을까요? 제일 중요한 3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만 알아가셔도 잘 잘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질병이 없다면 말이죠. 질병 때문에 생기는 불면 증상은 병원에 가서 일단 그 원인이 되는 질병을 고쳐야 돼요. 예를 들어 이명으로 불면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명을 먼저 고쳐야 불면증이 고쳐질 테니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제가 해본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유도 효과가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밤에 잠에 드는 자체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새벽이나 아침에 겨우겨우 잠에 들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수면 패턴이 엉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수면 관련 석학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규칙적인 활동을 하는 게 불면증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난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아침에 6시에 자는데 어떻게 하지? 네, 예를 들어 평소에 9시에 일어나고 싶다면 3시간만 자더라도 아침 9시에 일어나 주셔야 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2가지 있는데요. 정말 피곤해도 10분만 더 잘까? 이렇게 타협하면 안 되고요. 바로 딱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 참았는데 중간에 너무 졸릴 때는 되도록이면 3시 이전에 딱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주무셔야 됩니다. 낮잠을 너무 푹 자게 되면 아데노신이 다 없어져서 밤에 잠이 안 오게 돼요. 자, 여기서 아데노신이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생성되는 신경전달 물질로 아데노신이 많이 쌓이면 잠이 온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낮잠을 푹 자버리면 아데노신이 다시 없어지게 되고 결국 밤에 잠이 안 오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데노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요.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오는 잠을 참는 거 정말 힘든 거 저도 해봐서 아는데요. 몇 번만 참으시면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왜냐면 정말 1시간도 못 자는 악성 불면증이 아니라면 사람은 잠을 못 자면 졸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 방법의 원리는 아주 간단한데요. 잠을 꾹꾹 참다가 원하는 시간에 자는 걸 며칠 반복하면 몸이 적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성공하셔도 거의 85%는 성공하신 거예요.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신다면요. 바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자. 두 번째, 주변 환경 만들기. 무언가를 쉽게 얻으려면 일단 주변 환경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도움이 안 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들을 치워버리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불면증을 이기려면 잠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제가 했던 방법은 취침 30분 전에는 멜라토닌이 잘 생성될 수 있게 일단 조명을 어둡게 바꿔줬고요. 다음은 온도도 정말 중요하니까요. 침실 온도 설정은 여름에는 19도, 겨울에는 22도로 설정했습니다. 또 30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등을 보지 않았고요. 간단하게 책을 보거나 공책에 이것저것 쓰면서 하루를 정리합니다. 감사일기 쓰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고요. 여기서 또 저만의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잘 준비를 다 마치고 잘 시간이 돼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절대로 침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침대는 오로지 바로 잘 수 있을 때 가서 자야 됩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잠 못 자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꼭 침대에서 딴짓을 많이 합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등등이요. 어떻게 알았지? 또 잠이 와서 침대에서 누웠는데 잠이 안 오고 멀뚱멀뚱한 상태가 된다면 그냥 그대로 다시 침대 밖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또 아까처럼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말고 자극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편안한 일을 하세요. 꼭 어두운 조명을 유지한 상태에서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또 졸음이 몰려오는 느낌이 든다면 그때 침대로 가시면 됩니다. 바로 인지행동치료법에 조건화치료법을 적용한 건데요. 이렇게 졸릴 때만 침대에 가서 자게 되면 우리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나중에는 침대만 보게 돼도 잠이 오게 되는 원리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침대에서 절대 잠 말고는 딴짓을 하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거의 다 아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긴장 풀기.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겠죠. 낮에 간단하게 산책이라도 하는 게 정말 좋은 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바쁘셔서 시간이 안 되신다면 자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심호흡을 같이 해보세요. 은근히 효과가 좋으니까요. 제 영상 중에 2분 만에 잠드는 호흡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이 있는데요. 따라해보고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수면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이 부족해도 평상시에 불면증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건데요. 이건 수면 전문가들도 저도 입 아프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자꾸 더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잠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 아, 정말 피곤한데. 이런 걱정은 결국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몸이 각성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건데요.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못 자도 괜찮아, 내일 자면 되지, 이렇게 생각만 바꿔줬을 뿐인데, 신기하게도 우리 몸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고 잠의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게 되는데요. 그럼 깊은 잠을 잘 확률이 올라가고 수면의 질이 쑥쑥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저만의 방법은 아니고 실제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방법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나요? 정리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기 전 1시간 전쯤부터 잠이 잘 오는 환경을 만들자. 세 번째는 잠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고 못 자도 괜찮다고 생각하자. 그게 잘 자는 방법이다. 저도 10년 동안 고생한 불면증을 탈출했듯이 이제 여러분도 저희 비법을 아셨으니 금방 잘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또 잠 잘 오는 이야기 만들어 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딥슬립 하세요.